네, 안녕하세요. 오늘 편곡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현악사중주로 편곡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와 같이 하나의 작품을 그 편성만을 바꾸어서 이렇게 다시 악보를 그리는 거, 이런 거를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클래식 연주회에서 그 한 연주 단체의 악기 구성과 맞춰서 악기를 바꿔줘야 될 때 그때 많이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크립션을 할 때는 작품의 조성을 건드리지도 않고 작품의 화성이라든가 선율을 바꾸지는 않아요. 다만 다른 악기, 예를 들면 그 다른 악기 군들이 있죠. 뭐 현악 사중주가 될 수도 있고 피아노 트리오가 될 수도 있고 목관 오중주가 될 수도 있고, 그 구성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랜스크립션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피아노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의 층위, 그러니까 레이어라고 해요. 각각 그 작품의 피아노 작품의 그 레이어들을 분석한 다음에 이것들을 그 악기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선택한 작품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오퍼스 27번의 2번 그 월광 소나타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자, 제가 앞부분만 살짝 한번 쳐볼게요. 들어보세요. 시작하는 곡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악보를 잘 보시면은요, 가운데에 이렇게 세 있다는 표로 솔도미, 솔도미, 솔도미 하고 움직이는 반주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베이스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는 두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나중에 하나, 둘, 셋, 넷, 5마디 이후에 하고 나서 이제 멜로디가 시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3성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베이스 성부, 그 다음에 반주 성부, 그 다음에 멜로디 성부. 그래서 이렇게 지금 3성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저는 오늘은 이제 현악사중주로 옮기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악사중주를 구성하는 4개의 악기,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비올라, 그 다음에 첼로, 이렇게 4개의 악기가 3개의 성부를 서로 이렇게 잘 나눠가면서 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피아노라고 하는 악기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피아노라고 하는 악기는 그 피아노 안에 있는 나무 망치가 그 피아노 안에 들어있는 그 현을 때려가지고 내는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악기나 목관악기처럼 한 음을 길게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 반주 음영, 사실은 피아노에서 이렇게 아르페지오 반주가 유독 많죠. 그리고 옛날 뭐 베토벤 시대 때도 있었지만 좀 빠른 작품에서는 이 반주가 예를 들면 왼손에서 뭐 도, 솔, 미는 이렇게 아르페지오 반주랑 베이스를 합쳐가지고 그냥 반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알베르티 베이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고전주의 피아노 작품의 특징이에요. 특히 이제 이 베토벤 소나타 14번 요 때쯤에 스타인웨이라고 하는 피아노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전까지 있었던 피아노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던 피아노들에 비해서는 소리가 많이 약했어요. 울림도 더 짧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로 어떤 화음을 이렇게 쳐가지고 긴 울림을 얻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베르티 베이스라는 기법, 그러니까 음을 계속해서 왼손에서 치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그 화음을 계속해서 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피아노가 지속음을 연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음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패턴이 된 거죠. 근데 그거가 지금에 와서는 어떤 피아노 고유의 어떤 표현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이걸 이제 현악사중주로 바꿨을 때 뭐 현악기가 솔도미, 솔도미, 오를 계속 연주를 해야 되느냐, 혹은 그냥 현악기가 이렇게 화음을 한마디 동안 지속을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피아노에서 이 솔도미를 계속 친 이유는 이 화음을 길게 지속하기 위해서 친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월광 소나타에
이 세제 다른 표가 없으면 이거를 월광 소나타라고 이해를 안 하게 되죠. 그냥 화음만 있으면 C샵 마이너 코드가 길게 연주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오리지널리티, 이 작품의 그 원래의 특징들 을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편곡하는 사람이 뭔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그러면 오늘 편곡, 오늘은 이제 특별히 제가 트랜스크립션이라 그랬어요. 예, 트랜스크립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블랭크 페이지를 선택을 할 거고요. 악기를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악기를 여기 악기군에서 스트링스 현악기를 선택합니다. 현악기를 선택해서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선택해서 옮겨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 스트링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여러 대의 바이올린의 음색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음색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솔로라고 써 있는 이 음색을 사용해야지 현악 사중주의 음색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 시벨리우스에서 이 현악 사중주 음색 되게 듣기 싫습니다. 사실은 되게 소리가 안 좋아요. 근데 그냥 아쉬운 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바이올린 2개, 비올라 하나, 첼로를 이렇게 꺼냈고요. 박자는 이거 저기 2분의 2 박자 알라브레베라고 하죠. 예, 이 커먼 타임즈에서 C에서 짝대기를 하나 그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못 갖춘 마디는 없고요. 템포는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적어보죠.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이렇게 적었고요. 템포 마크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서로 참고하기 위해서 템포 마크를 만들어 볼게요. 딴 이 정도면은 너무 이제 그 미디 컴퓨터로 들을 때 너무 느리면 지겹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72 정도로 약간 너무 느리지 않게 한번 맞춰 보려고 그래요. 네. 조성은 지금 샵 4개 있는 단조예요. 그래서 C 샵 마이너. 그래서 여기를 메이저 샵 마이너 샵 키로 카테고리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4개 있는 거 C 샵 마이너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제목 소나타 넘버 이게 14번. 네, 14번. 월광 소나타죠. 그리고 여기다가 작곡가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라고 써놓고요. 카피라이트 저는 그냥 제 이름 쓸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거 이제 편곡한 사람의 그 카피라이트를 쓴 건데 뭐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하면 이렇게 악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악기 부분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악기 이름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 1, 그 다음 바이올린 2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컨트롤 B를 누르시면 마디가 한 칸 늘어나요. 한 마디 늘어나요. 이렇게 처음에 여기서 그 홈 메뉴에서 여기 마디 늘리는 거에서 마디를 이렇게 직접 숫자를 적어서 늘리셔도 되고 그냥 귀찮을 때는 컨트롤 B를 여러 번 눌러서 따다다다다 여러 번 눌러서 마디를 늘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디를 이렇게 한 2페이지 정도까지 늘려놨거든요. 한 3페이지 정도, 한 40에서 50마디 정도만 늘려놓고, 이 정도만 늘려놓고, 네,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현악사중주가 지금 딱 보셔도 알겠지만, 한 페이지에, 이거 줄여줄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현재는 2단으로 자동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이 악보 사이즈를 딱 보니까 한 페이지에 3단이 나와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한 페이지에 3단이 나와도 참 좋겠다. 그러면 이걸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편집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여기 앞에 요 마디를 클릭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세요. 더블 클릭 따닥 하면은 한 줄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더블 클릭하면 트리플 클릭일 수도 있어요. 3번 딱딱딱 이렇게 3번 클릭하면 죄송합니다. 여기 요 전체 이 그 두 번째 바이올린 전체를 다 선택을 한 셈이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르시고 화살표를 위로 올리세요. 그러면 이 퍼스트 바이올린과 세컨드 바이올린 사이 간격 있죠. 이 간격을 전체 악보에서의 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늘리는데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를 줄여가지고 지금 이 한 단에 악보가 한 페이지에 3단의 악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악보와 두 번째 악보 사이만 줄였으니까 이것과 똑같이 비올라랑 첼로 여기도 요 그 세컨드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간격 그리고 비올라와 첼로의 간격도 줄이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이제 성격이 너그러우신 분들은 뭐 그냥 적당히 눈대중으로 줄이면 되겠지만 저는 또 약간 이게 강박이 있어가지고요.
요게 몇 센치인지 정확히 알고 싶은 거죠. 예, 이럴 때는 여기 뷰 파트에서 여기 룰러가 있습니다. 자란 뜻이죠. 자를 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 스텝 룰러를 킵니다. 스텝 룰러를 키면 스텝과 스텝 사이가 이 줄과 오선지 줄과 그 다음 줄 사이의 간격을 숫자로 표현해줘요. 뭐 앞에 이제 기본 설정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요거가 밀이에요. 13.2mm, 15.5mm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1c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를 13.2mm로 했으니까 저는 이제 비올라도 그 가운데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트리플 클릭하면 이렇게 다 선택이 돼요. 그러고 나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위로 올려서 숫자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에도 자동으로 그 연관이 돼서 변합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변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트리플 클릭해서 위로 올리면 이렇게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전부 다 13.6이 되게 이렇게 딱 맞춘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기도 좋고, 예, 이렇게 그 간격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제 악보 키우고 줄이는 거는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 숫자를 이렇게 13.5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딱 떨어지는 숫자가 되게 하려고 좀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네, 어쨌든 여기 13.5로 하고, 그러니까 요 사이도 24가 딱 됐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저만의 이제 이상한 거지만 이렇게 숫자가 맞춰져 있으니까 좀 안정감이 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단을 맞췄고요. 이제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 제목 부분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 여기가 이제 여기는 두 단이 됐죠. 근데 여기도 이제 세 단으로 맞출 수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하지 말고 나중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한 단에 마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마디가 지금 현재 그냥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악보를 안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악보를 입력하다 보면은 얘가 이제 자동으로 맞춰줘서 이게 늘어날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아마 3마디 정도, 한 단에 3마디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한 단에 3마디가 나오게 되면은 그럼 사실은 9마디면 이 한 페이지에 3단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고 맞춰줘도 되지만 이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그 편집을 해주도록 기다리셔도 됩니다. 기다린 다음에 나중에 맞춰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걸 좀 맞추고 시작하면 왜 조금 악보가 눈에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맞추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악보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단은 3마디, 두 번째 단은 하나, 둘, 셋, 4마디, 세 번째 단은 4마디, 이렇게 해서 첫 페이지를 이렇게 3단위 악보 시스템 3개가 나오도록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한 마디를 클릭하신 다음에 끝나는 마디에 가가지고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전체를 할 거면 요 아래로 가서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 구간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레이아웃에서 브레이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 브레이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포맷이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이 포맷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 make into system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요 세 마디를 하나의 시스템이 이제 단이에요.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의 단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걸 누르면 이렇게 세 단이 되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컨트롤 Z 눌러서 되돌리기 한 다음에 세 마디를 선택한 다음에 레이아웃에서 여기 포맷에서 make into system, 여기 지금 약자가 나와 있어요. 여기 자꾸 제가 눌러버리네. 죄송합니다. 자, 레이아웃에서 포맷에서 make into system 하면은 여기 커서를 계속 올려놓으면은 그 해당 설명이 나와 있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 뒤에 약자가 써 있어요. 여기 지금 M자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애플에서의 기호인데요. Alt하고 Shift하고 M을 누르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맞나? 하여튼 네. 그래서 요걸 딱 누르면은 세 마디로 이렇게 딱 결정이 되고, 여기 이렇게 잠겨 있다는 표시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아랫단은 4마디를 만든 다음에 그 make into system을 하시고요. 자, 레이아웃에서 포맷에서 make into system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 단도 이렇게 4마디를 해서 make into system을 하면은 이제 이 처음 3단을 다 맞춘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요 처음부터 제가 지금 정한 요 세 번째 단까지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한 페이지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레이아웃에서 아까 포맷에서 make into page
요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Make into page. 네, 여기도 아래 약자가 들어있죠. 그 약자를 죄송합니다. 단축키, 숏컷 단축키가 들어있습니다. 요걸 딱 누르면은 이거가 이렇게 한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 이 앞에 제목 쓰는 공간 때문에 여기가 좁아져가지고 지금 이 페이지에 비해서 단과 단 사이 간격이 좀 좁죠. 그래서 이렇게 make into page로 해가지고 이 세 단을 한 페이지에 넣은 다음에 여기만 간격을 좀 이렇게 줄여주면 이제 깨끗한 한 단의 악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악사중주 기본 악보 세팅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도 되고 그냥 악보를 그려놓고 나중에 레이어 편집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시벨리우스에서는 웬만하면 거의 자동으로 맞춰주는데 그 기능이 꽤 괜찮은 편이라서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프로페셔널한 느낌의 악보를 만드시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여기 룰러를 띄워가지고 자를 띄워가지고 좀 정확하게 깨끗하게 그려진 악보를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처음 나온 요 그 악기 이름에는 바이올린 1, 바이올린 2, 비올라, 바이올린 첼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부터는 이제 조금 줄여가지고 이제 줄인 이름이 나오죠. 근데 여기 VLN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유럽식 표기법은 VN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저는 이걸 좀 바꿔주는 편이고, 이거는 이제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VLA 대신에 저는 그냥 VA라고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여기 가이게라고 해서 G로 씁니다. G1, G2. 그 다음에 비올라는 브라츠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악기 이름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영국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쓰죠, 사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악보를 그리기 전에 이렇게 현악사중주 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레이아웃 편집하는 법을 간단한 걸 알려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편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제일 처음에 그리기 쉬운 첼로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도샵, 시, 라, 파 이렇게 가는데요. 자, 여기 첼로 그랜드를 선택을 하고 오른표를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C를 눌러서 도샵, 그 다음에 시, 그 다음 이 물음표로 바꾸고 라, 파, 그 다음에 솔, 도 이렇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C 샵이거든요. 그래서 샵을 먼저 그리고 B, C, 그 다음에 도, 파, 그 다음에 여기 시시미 갑니다. 시시 미 갑니다. 그 다음에 미, 그 다음 레 내추럴까지.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악보에서 보이는 요 세 단을 지금 세 단의 첼로를 먼저 그렸어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놓고 다이나믹을 적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음을 선택한 다음에 바깥을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해서 텍스트에서 expression 요거를 눌러가지고 커서가 뜨죠. 그런 다음에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PP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단축키로 컨트롤 E를 누르셔도 똑같이 돼요. 그래서 컨트롤 E를 누르시고 알파벳 E, ABCD E 그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PP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나믹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기 뷰에서 룰러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스태프 룰러만 보여드렸잖아요. 이 오브젝트 룰러를 선택하시면 지금 이 도음으로부터 이 스태프로부터 이 오선지로부터 이 PP까지의 간격도 3mm 이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뭐 이렇게 조금 더 보기 좋은 악보를 봤을 때 좀 이렇게 뭐라 하지, 읽기 좋은 그런 위치로 좀 바꿔주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피아노에서의 이 슬러는요, 사실은 그냥 그 프레이징의 단위를 그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라부터 파, 솔까지 지금 프레이즈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라부터 시작해서 키보드 S를 누르시면 이제 슬러가 시작이 되거든요. 슬러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딱 누르시면 다음 음까지 가요. 이렇게 해서 슬러를 그려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현악기에서 지금 이 템포가 되게 느린 템포인데 라, 파, 솔을 세 개의 음을 이렇게 한 활로, 현악기에서는 이 슬러를 그리면 이걸 한 활로 연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한 방향으로 다운하거나 업하거나, 지금 맥락에선 다운을 하게 돼 있는데
다운으로 여기까지 이제 가라는 뜻인 거죠. 화를 내리는 걸로. 그런데 과연 이게 더 표현하기 좋을 것인가의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물론 현악기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통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현악 연주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화를 선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활 선택을 조금 이제 악보를 그릴 때 활 선택을 하는 부분을 좀 도와주는 경우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라, 파, 솔 하는 거는 왠지 제 느낌에는 좀 길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라하고 파를 다 곽칼로, 그러니까 다운, 업, 그 다음에 다운, 업 하면은 또 너무 이렇게 그 활 바뀌는 소리가 좀 너무 많이 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잘 표현하면 다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 마디 안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 솔도 이렇게 해서 같은 활을 쓰는데 업화를 쓰는데 그냥 느낌만 주는 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올린 교재들, 어린이 교재들에서는 여기에다가 테노토 표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업화를 그냥 연결해서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노토는 음을 눌러서 연주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이올린 교재에서는 이렇게 테노토를 많이 쓰는데 그냥 이렇게만 해도 이게 붙임줄이 아니라 화를 표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안 써도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활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연주자들하고 직접 상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뭐 괜히 어렵게 복잡하게 할 거면 이렇게 파에서 솔만 이렇게 연결해 하면은 뭐 이 음악의 느낌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좀 이거는 좀 이렇게 너무 괴짜 같아 보이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는 그냥 일단 요렇게 할 거예요. 요렇게 할 거고, 혹시라도 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테노토를 그리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 시벨리우스에서 이 테노토 음색으로 바뀌어서 연주가 돼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듣기 싫은데 좀 고민됩니다. 자, 테노토 뺄래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자, 여기 도하고 파 여기도 연결하고, 이제 악기에 대해서 좀 이제 각각의 지식들이 있으시면 이제 이런 트랜스크립션 할 때는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주자라면 그 자기 악기를 이렇게 트랜스크립션 하는 건 아마 되게 잘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첼로에서 도에서 파샵으로 가는 거가 한 알로 연주하는 게 조금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 현에서 하기는 약간 멀고요. 포지션이 넘어가고요. 그렇다고 줄을 바꾸기에는 또 이 지판이 같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깔끔하게 연주하는 게 좀 귀찮게 느껴진다, 아니면 좀 무리스럽게 느껴진다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활을 긋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해놓고 알아서 선택하게 하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저는 똑같이 이렇게 해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악 그 첼로 연주자 계시면 한번 아이디어를 줘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별 생각 없을 거예요, 대부분.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주 솔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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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 솔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전주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5마디. 그러면은 전주 부분에서 그 악기들을 그냥 놀게 할 것인가, 쉬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이건 현악사중주니까 처음 시작은 다 같이 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요 선택의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처음 시작은 가능하면 같이 출발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첫 움직임, 솔도미 이런 첫 움직임들 을 약간 강조는 하고 싶어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솔도미를 그 세컨 바이올린에 주고요. 나머지 악기들은 그냥 긴 음을 연주하게 하려고 해요. 이 솔도미하고 겹쳐질 수 있는 음들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컨 바이올린은 이렇게 솔도미를 연주하게 만들고, 자, 이 솔도미 반복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쉬프트 누르고 화살표를 뒤로 옮겨서 이거 3개를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에 R를 누를 거예요. 리피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누를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솔도미를 했고요. 그 다음도 이제 세대 따옴표 그리는 게 귀찮아서 이 솔도미를 한 번만 옮긴 다음에 이 솔을 라로 바꿔서 라도미를 만들고 또 반복하고 또 옮겨서 여기를 키보드로 위로 올려가지고 레파라로 만들고 레는 내추럴을 쓰고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는 화로 움직일 건데 처음에는 피치카토를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치카토를 그래서 피치카토 쓰는 방법은요, 첫 음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세요. 컨트롤 T. 그럼 이거는 아까 여기 피아니시모 다이나믹 같은 건 에스프레션이라고 해서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컨트롤 T는 테크닉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주 기법들이죠. 그래서 에스프레션은 이 단의 아래에 나오고요. 피아노, 뭐 크레센도, 디미니엔도 이런 것들은 아래 나오고, 연주 기법들 피치카토, 아르코, 뭐 오르디나토 이런 것들은 이 스태프의 위에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T를 누릅니다. 그래서 테크닉 한 다음에 PIZ 직접 치시고 점을 하시면 시벨리우스에서 알아서 이걸 피치카토로 인식을 해서 소리를 바꿔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피치카토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게 나오는 동안 나머지 악기들은 긴 음을 연주하도록. 그래서 저는 비올라에서는 솔하고 미를 더블 스톱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솔하고 미를 더블 스톱으로 연주하게 만들 거고요. 이렇게 연주하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퍼스트 바이올린에서도 이 도를 길게 연주하게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 세 있다는 편 좀 아래다 집어넣고 좀 아래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리고 지금 만든 이 모양을 복사해서 이 모양이 좀 더 보기 좋게 되게, 이 3자가 지금 너무 위로 올라가 있어서, 물론 이제 이건 취향입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래 의도였던 이 솔도미를 여러 번 치는 거에서 원래 의도였던 지속음, 음을 길게 연주하는 것들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원곡의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이 세대 따옴표 표현도 살리는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도는 피아니시모로 하고, 자, 여기만 공간이 좁으니까 여기만 살짝 늘릴게요. 예외적으로. 네, 그리고 이 솔도미는 피아노로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미디로 그 컴퓨터 연주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두 마디 정도를. 그런 다음에 지금 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가 올바르지 않은 선택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너무 빠르네요. 70이 너무 빠르네. 60으로 다시 한번 60도 빠르겠네요. 그러면 생각을 못했네. 자. 이런 느낌이 됩니다. 네. 나쁘지 않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나는 피치카토는 영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바꿔서 요것도 한번 들어보죠. 그냥 어떨런지.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피치카토가 있던 것보다. 네, 뭐 다 가능한데 고민되네요. 저도. 예. 저는 근데 좀 특별하게 하고 싶어서 그냥 피치카토를 일단은 해볼게요. 왜냐면 계속 끝까지 피치카토로 할 건 아니거든요. 전주만 요 앞에 5마디만 피치카토로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정리하고 약보를, 네, 요렇게 하고, 자, 그럼 그 다음 여기 화음도 한번 채워보죠. 이제 여기 솔하고 미였으니까 연결해서 이 분음표로 라하고 숫자 5를 누르면 5도 위를 내는 거예요. 라하고 미, 그 다음에 라하고 파, 이렇게 5도, 6도 이렇게 더블 스톱으로 연주를 하고요. 그 다음 여기 퍼스트 바이올린 도에서 레 내추럴로,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슬러로 연주를 하는 걸로, 한 활로 연주를 하는 걸로,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템포 60도 너무 지금 그냥 듣기에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56 정도로 더 낮춰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도레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왼손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솔, 시. 그러니까 저는 세 단표 매번 그리는 게 귀찮아서 그냥 이거를 한 마디를 그냥 R로 해서 전체로 옮긴 다음에 음을 그냥 고쳐요. 이 방법이 어쩔 때는 더 빠릅니다. 네. 솔, 시, 파, 솔, 도, 미, 그 다음에 솔, 도, 레, 솔, 시, 레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악보에서는 솔, 도, 레, 파, 시, 레로 파로 내려와요. 그런 다음에 이 파가 나중에 미로 가거든요. 네, 그런데 세컨 바이올린에서는 여기가 파를 낼 수가 없어요. 세컨 바이올린 솔이 제일 낮은 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그러니까 이 파는 사실은 나중에 비올라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피치카토 울립을요 여기서부터 네 마디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 노래가 시작하는 요 지점, 멜로디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부터는 이거를 비올라로 옮길 거예요. 근데 옮길 건데 그냥 여기 첫 마디에서 옮기는 다섯 번째 마디 첫 마디에서 옮기는 게 좋겠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한 다음에 여기 라파까지 간 다음에 그럼 여기 이제 솔시 파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비올라를 이제 위를 버립니다. 그냥 이제 왜냐면 여기 이제 뭐 솔시 파 솔도미 솔도레 하면서 여기 왼손이 반주 패턴이 막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 위를 살짝 버리고요. 낮은 솔만 쓸 거예요. 일단은 낮은 솔만 쓰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솔시레 솔도미 솔도레 파시레 하는 요 라인 솔파를 만들어서 여기서 비올라에서 미 솔도 솔도미 하면서 여기는 이 비올라가 이 세집 단표를 지금부터 비올라가 연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멜로디가 나오기 전에 이 음영을 비올라로 바꿀 거고 여기는 피치카토가 아니라 그냥 아르코로 활로 연주하게 만들 거예요. 그냥 한번 이제 음색이 바뀌는 걸 들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악 합주 작품인 경우에는 어떤 단락이 변할 때 음색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슬쩍슬쩍 바꿔가면서 만들면 그 음색의 변화를만 가지고도 이 음악을 끌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 결과를 보고 이제 아니면은 별로면 이제 안 하려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도레, 그 다음에 얘는 레 라인에서는 C샵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화성법적으로 나폴리의 나폴리음이 이끌음으로 간다는 그 원리랑 연관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C도 C 이렇게 지금 만들고 여기 활도 이렇게 도를 좀 강조하는 방식으로 조금 바꾸면은 이 내성 C도 C 요 내성이 지금 이 첫박에 나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C도 C 한 다음에 그냥 여기서 사라지게 만들게요. 여기서 그냥 끝나게. 그 다음에 솔, 시, 레. 그 다음에 얘는 그래도 피치카토가 끝나는 지점은 있어야 되니까 도를 그냥 한번 쳐볼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나오는 곡부터는 이제 아르코가 나오게 할 건데 자 이렇게 만들고 여기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퍼스트 바이올린에서 이제 주선율로 이제 퍼스트가 해야죠. 그래도 솔 할 때 지금 원래 다이나믹보다 하나 높은 피아노로 해서 솔 자 이렇게 멜로디가 나오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솔도미 요거는 그대로 여기서 솔레 바로 바뀌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솔도미 그다음에 여기는 라 도파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비올라가 여기서부터 연주를 하게 만들었고요.
지금 첫 섹션 여기서부터 이제 첫 섹션이 시작되는데 이게 시작되는 동안은 이제 아르코 선택은 나중에 쓰고 그냥 지금까지 피치카토 하느라고 힘들었던 세컨 바이올린 좀 쉬라고 하죠 뭐. 네, 쉬라고 해서 이제 멜로디가 나올 때 음색이 싹 바뀌어서 조금 건조한 느낌이 나는 그런 음색으로 좀 바꿔봤어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물론 이제 컴퓨터 연주가 진짜 연주랑 많이 다르죠. 진짜 많이 다른데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걸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그 바이올린이 솔도 시도 하고 할 때 갑자기 그냥 이 도 하나, 이 울림 하나로는 좀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예, 그러니까 솔도 시 도로 해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쉬고 그냥 나오게 만들고 이때 이 도를요. 여기는 솔 울림도 필요하고 악보에는 없지만 미도 그냥 강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잠깐만 이게 불가능하지. 요렇게 그냥 솔도레미 솔도미 이렇게 그냥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이제 이 원곡에서 이제 많이 변화되는 요소긴 한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길게 마무리를 해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이 작품을 잘 알고 민감한 연주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연주하겠지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악보를 보면서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크레센도 디미뉴엔도를 하나 살짝 넣어줄게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아예 이렇게 도 하고 아르페지오로 이렇게 따라랑 하는 이 그 저기 아르페지오로 그 피치카토를 이렇게 뜯어놓는 표현을 해가지고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주면은 이제 음색 바뀌는 거랑 더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네요. 한 번 더 들어보죠. 계속 한번 가볼게요. 라도파. 저는 그냥 이걸 그대로 옮길 겁니다. 솔시, 솔시미, 솔시미, 라시, 라시, 그 다음에 요걸 선택해서 제가 지금 여기 여긴 솔시미구나. 솔시미, 솔시미를 선택을 해서 이 자리로 와서 그냥 Alt 누르고 클릭만 하시면 바로 옮겨집니다. 네, 솔시미, 솔시미.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 다음 멜로디가 나오는 솔실의 부분은 이 똑같은 멜로디를 똑같은 저기 반주 음영을 저기 세컨 바이올린으로 옮길 거예요. 그리고 이때 솔 내추럴로 바뀌고 E 마이너로 바뀝니다. 여기가 지금 되게 특징. 그리고 이걸 반복해서 파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고요. 얘는 아까는 이제 우리 전주할 때는 피치카토였지만 뭐 현악기 피치카토 소리가 좋긴 하지만 되게 특징적이고 좋죠. 그렇긴 하지만 계속 들을 소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번만 특징적으로 들려주는 거고 현악기는 이렇게 활을 긋는 소리를 들어야죠, 사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음색을 한번 바꿔봤고요. 여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솔시미 한 다음에 뭐 그냥 사라져도 괜찮겠네요. 여기 그냥 한번 사라져 볼게요. 뭐 나중에 할 거고. 자, 그다음에 멜로디 솔라 솔 다시. 자,
여기 지금 C는 C부터는 대를 아래로 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를 아래로 그리다 보니까 이 슬러를 그릴 때 좀 슬러 모양이 좀 별로 안 예쁘잖아요. 이게 C가 원래 대를 아래로 그리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걸 대를 위로 그리면 슬러를 이렇게 깨끗하게 원래 모양으로 그릴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빔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빔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는 키보드에서 X자를 누르시면 돼요. X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뭐 상대적으로 보기 좋은 앞부를 그려 놓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다시 음악이 시작되죠. 저는 그냥 이걸 옮길래요. 이렇게 옮기고 이 앞에 거 지우고 얘가 내추럴이 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비올라에서 그냥 저기 세컨 바이올린으로 갈아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음색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가 반대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E 메이저가 나올 때는 저기 세컨 바이올린이고, E 마이너가 나올 때 비올라가 나와야 조금 더 그 악기의 음색하고 이 화성의 음색이 연관 지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이 바이올린에서 들리는 요 G현 개방현의 그 소름하고 요 C음이 이제 같이 울리는 요것도 또 되게 매력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굵직굵직하게 가기 위해서 그냥 이대로 한번 둬볼게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제가 지금 8, 9, 10, 11마디까지 지금 편곡을 마친 겁니다. 네, 한번 또 들어보시죠. 이런 식으로 네, 음색이 바뀌는 거 들으실 수 있었죠. 자, 여기 좀 얘가 좀 더 크게 들린 이유는 이 앞에 제가 다이나믹을 여기만 세컨 바이올린만 피아노로 해놨어요. 그리고 피아노로 쭉 가다가 지금 다이나믹을 다시 설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퍼스트 바이올린은 피아니시모로 가다가 멜로디를 할 때 피아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얘네들은 계속 지금 피아니시모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피아니시모를 하다가 반주로 왔으니까 얘도 피아니시모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종의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이제 각각의 악기를 위해서 편곡을 할 때는 새로운 섹션이 나왔을 때 다이나믹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물론 이제 이 곡은 다 아는 곡이니까 아무도 여기를 막 포르테로 연주할 연주자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편곡하는 사람이 이걸 좀 정확하게 지정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음색이 바뀌는 거랑 악기가 바뀌는 걸 표현을 해봤고, 여기서 좀 조금 더 적극적인 변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음악이 C 메이저로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는 여기 솔시미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도 비올라가 좀 나머지 여기 지금 표현되지 않는 나머지 음을 길게 연주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C를 한번 추가해 볼래요. 양쪽에 다 C, 둘 다. 여기는 미솔시의 C, 여기는 솔시레파의 C. 왜냐면 C가 첫 울리면 C가 없거든요. 나중에 요 두 번째, 세 단표의 두 번째에만 C가 있는데, 요렇게 해주면 뭔가 조금 더 이렇게 화성이 펼쳐져 나가는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지겹겠지만, 안 지겹죠? 네, 한 번만 더 듣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트랜스크립션 하는 걸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